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뭐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네? 108페이지. 자, 이제 뭐 고용인, 오늘 고용인 할 차례죠? 네, 고용인부터 쭉 들어갑니다. 이제 고용인은 크게 공부할 건 없죠? 공통점,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책임 이 두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통점하고 차이점, 책임. 그래서 37페이지. 자, 요약집은 37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108페이지. 요약집은 37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론 몇 가지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고용인은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일까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 자,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자,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자,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고, 소공사. 자, 개념 우리가 첫째 시간도 했고 계속 해왔잖아요.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죠. 자, 개업공인 중개사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공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랬어요. 보조하는 자. 그러면 보조원이라는 것은 공인 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수행합니까? 아니요. 자,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 네, 커피.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해야 되죠? 자, 공통점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둬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고, 자, 고용인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한이 없다는 거. 자,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할 때는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이네. 자,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죄죠? 업무 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둘 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금지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 자, 당첨. 그쵸? 자, 이중 소속을 금지하라. 이 공통점 돼? 자,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이중 소속 금지 공통점. 또 그렇죠. 예방교육. 교육 중에서 부동산 거래 예방교육 있죠? 자, 예방교육도 공통점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 행정형벌, 징역벌금. 자, 행정형벌인데 형벌은 우리가 징역하고 뭘 말해요? 벌금. 자, 이것은 보조원에게도 들어갑니까? 네. 서공에도 들어가요? 네. 이건 다 공통점으로 봐야 돼. 자,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되게 쉽죠? 오, 좋았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느냐, 없이 취업했느냐, 이거 차이점. 또, 중개 업무 수행하죠? 그러면 중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자,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또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 이걸 쓸 때 서명하고 뭘 해야 돼요? 서명하고 날인 의무가 있어요. 서명하고 날인 의무. 그럼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날인할 때 그냥 합니까? 등록인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보조원은? 없습니다. 좋았어요. 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자,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있죠? 그러면 둘 중에서 품위유지는 누구에게만? 소공.
자, 소공만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 의무. 그러면 중개 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또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소공에게 인정되고 있죠? 자, 보조원은 직무교육. 또 차이점을 놓고 본다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자, 제출 대행 가능하죠? 보조원은 돼, 안 돼? 안 돼. 또 차이가 있자면, 감독 행정처분. 자, 소공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또! 그렇지, 과태료. 좋았어요. 저 나온다. 과태료, 행정질서벌. 뭔 서벌? 질서벌. 행정질서벌 대상이 되고. 근데 보조원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감독 대상도 되네. 소공은 감독 대상이 되고, 보조원은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차이점.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문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되게 쉬워. 고영이는 공부할 것도 없어. 그죠?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할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자, 문제 좀 풀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109페이지 문제집입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31번. 보조원하고 고용인 소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개공 후 단순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 질문 맞았어, 틀렸어? 맞아요.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 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습니까? 네. 2번. 자, 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으나 개공에 고용된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공은 개공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보조원은 보조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나 소공은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문 작성, 주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맞고.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이것도 맞네. 자, 보조원하고 소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설문,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자, 누구는? 소공.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되게 쉽죠? 자, 32번 문제. 자, 개공 후 고용인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분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수료한다. 이 질문 맞다고 봐야 돼? 틀리다고 봐야 돼? 왜 틀렸어요? 고용인. 고용인 그러면 보조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이건 틀려요. 고용인 중에서 누구만? 소공만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개공과 함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서명 날인만큼은 의무예요, 의무.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서명 날인만큼 뭐다? 의무. 하여야 한다. 소공은 대부분 할 수 있다죠? 근데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당해 중개행위라 보조원. 보조원은 개공과 함께 확인 설명,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았어요?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개공행위로 본다는 것은 고용인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면 형사책임이 뭐예요? 징역 또는 벌금. 자, 개공에도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인의 행위로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 양자는 부진적 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 책임 문제. 그 다음에 33번 하나 더 볼게요. 보조원 종합문제입니다. 보조원 종합문제. 옳은 걸 골라라. 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둘 수 있는 보조원 수는 4명 이내다. 자, 보조원 고용인은 제한 있어 없어? 없어. 10명도 둘 수 있어요? 20명 둘 수 있어요? 100명도? 그렇지.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이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법 조문이고. 자, 보존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행위에 처해질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동일한 징역형. 맞아요? 아니요. 자, 직원이 징역 받더라도 개공은 징역 받아 안 받아? 받아봤자 벌금. 자, 보존이 개공과 함께 중개행위를 한 때는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보존 안 해? 네. 확실해? 예. 보존 아까 안 한다 그랬고. 보존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자,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보존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이 등록 취소해? 업무정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면 임원 사원이 결격사에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 2개월. 안 하면? 필치. 직원이 결격사에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 2개월. 안 하면? 업무정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하나. 그 많은 것 중에서 옳은 건 오로지 하나네. 되시죠? 자, TP 넘어가. 그 다음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가 뭐냐? 자, 소공하고 보존 비교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비교 그대로 나온 건데, 공통점이 아닌 걸 골라라. 그 말은 차이점을 골라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의무. 이건 어디만 나왔어? 소공. 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이건 공통. 됐어요?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인장 등록은 소공에게만. 자, 인원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다. 공통점이죠? 자,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업무는 소공만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연수교육 소공.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소공. 비밀 준수는 둘 다. 이중 소속 금지도. 그러면 차이점이 몇 개? 5개. 자, 5개면 몇 번? 4번. 또 5개 골라놓고 5번 찍고 나오면 그렇죠. 그죠? 개수 문제는 주의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 파트는 이렇게 공통점하고 차이점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문제 알면 돼요. 책임은 이론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요? 자, 책임 문제. 자, 고용인 잘못 때문에 개공이 치는 책임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뭐요? 민사책임. 민사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을 써요. 손해배상 책임이다. 행정책임.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합니까? 행정처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형사책임.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양벌규정. 이 말은 양쪽 다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무슨 규정? 양벌규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용인. 고용인은 소공도 있고 보존도 있죠? 자, 여기가 의뢰인입니다. 이 사람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자, 손해가 얼마 발생을 했습니까? 1억 발생했어요. 그럼 피해 의뢰인은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럼 고용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개공이 손해 끼친 거와 똑같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죠? 그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 했죠? 자, 이렇게 연대 책임진다. 이건 무슨 연대? 고정연대. 고정적 연대 관계다. 이렇게 했죠. 그죠?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자, 누구에게 받아놓은 거에 더 효율적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자, 하여튼 개공에게 청구해서 받아냈다 그래봐요. 그럼 개공이 배상해 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개공은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좋아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감독사, 무과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감독상 무과실. 그러면 개공은 또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자, 그러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상을 해줬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누구에게 구상? 개공에게. 개공은 누구에게? 고용에게. 그럼 직접 이렇게 구상 들어간다. 이런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그래서 민사책임 끝. 그 다음에 이제 행정책임, 형사책임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용이. 자, 이 사람에게 개공이 보수 좀 받아오너라 그랬는데, 고용이 초과 보수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초과 보수 받으면 어떤 제재? 1년하고 1천이고, 임치. 자, 이거 나와야 돼. 자, 이거 안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임의적 취소 사유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그리고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도 됩니다. 됐어요? 그럼 임치는 전부 다 뭣도 돼? 업무정지도 돼요. 자,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행정책임이라는 것이 이거, 형사책임이라는 거 이거. 그렇죠? 그럼 고용인은 누가 있어요?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잖아요. 소공이 초과 보수 받으면 자격 정지 부과될 수가 있고, 그죠? 보조원은 처분 자체가 없다고 했죠? 없어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가, 자, 고용인은 개공 행위를 보죠? 그러면 이분이 초과 보수 받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이게 행정 책임이에요. 끝. 그러면 형사 책임은, 자, 보조원에게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조원에게도 징역 벌금, 소공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생각해요? 초과보수는 1년하고 1천.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선고될 수도 있고 관리 감독자라면 선고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가 벌금 선고되면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줄 수 있는 책임은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셋 중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 막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렇죠. 자, 그러면 37번 문제. 몇 번? 37번. 다음은 소공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개공이 소공에게 중개에 대한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나 소공이 고의 동그라미. 재산상 손해 발생 경우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지문을 잘 생각해봐.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주의 감독을 잘했다는 것은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단 소리죠? 그래도 손해 끼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 맞았어. 2번. 이런 경우 과실 동그라미.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았어요? 있어. 2번 틀렸고. 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소공에게 재산이 있음에도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맞고.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소공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배상을 해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네. 자, 소공의 행위로 개공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공에 대한 엄격한 지휘 감독이 요구된다. 맞았어요? 네, 맞구나. 맞구나.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9번 문제. 39번은 뭐 우리가 이 앞뒤에 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데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가부, 소공, 을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보세요. 문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격 사유 아니에요? 자, 결격 사유냐 아니냐부터 생각해봐. 결격 사유 아니에요? 결격 사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징역, 벌금 떨어지면 위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 결격. 안 하고 결격. 그러면 양벌 규정은 어느 법 위반해서 적용됩니까? 2번.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양벌 규정 적용돼, 안 돼? 안 돼. 이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여기 벌금 받는다. 이게 양벌 규정인데 됐어요? 예. 자, 그래 놓고 접근합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개공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양벌 규정은 적용해, 안 해? 안 해. 그럼 소공은 자격증 가지고 있죠? 자격이 취소된다. 취소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자격 취소,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격 취소 사유는 어느 법 위반? 2법 위반에서 징역이나 2법 위반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무슨 법? 그래서 자격 취소가 안 돼. 그 다음에 3번 서공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맞죠? 2개월 이내에 개공이 해소시켜야 되겠죠? 안 하면 개공 업무정지 맞습니까? 이게 정답이네. 자, 양벌 규정에 따라 양벌 규정 적용해, 안 해? 이거 틀렸고. 자, 서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져? 안 지지. 왜?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폭행 사건 일어나는 거 책임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볍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몇 번? 40번 들어갑니다. 이 40번이 뭐냐면, 이거 종합 문제인데, 이런 사례형 문제는 문제 파악이 급선무다. 문제 파악이 급선무죠? 그럼 잘 보세요. 개공갑은 을, 병을 보조원으로 고용해서 중개물 영위하였다. 을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서 B의 토지 경계를 거짓 동그라미. 7천만 원 손해 발생했다. 갑을 책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구나. 그 말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갑이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을하고 병은 둘 다 중개 보조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근데 을이 병에게 거짓말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손해가 얼마 발생했어요? 7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거짓된 언행은 금지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금지 행위죠? 금지 행위요. 그러면 벌칙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야 되죠?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은 자격 정지, 그렇죠? 1년하고 1점. 근데 여기는 소공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지금 직원이 사고 치면 민사 책임 따라 붙죠? 행정 책임 따라 붙죠? 형사 책임 따라 붙죠? 자, 보세요. 그럼 민사 책임. 직접 을에게 7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갑에게 7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둘이 연대 책임지는데 이걸 무슨 연대? 그럼 을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책임. 그죠? 그러면 갑이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을이 사고 쳐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줘, 안 해줘? 해줘. 오, 좋아. 민사 책임 끝. 그 다음에 행정 책임 뭐예요? 보조는 아니 행정 책임. 보조는 처분 자체가 없죠? 자, 개공은 직원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치. 행정 책임. 됐어요? 그러면 형사 책임. 보조원에게도 방금 징역 벌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년하고? 그럼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 벌금 부과되더라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감독 잘하면 선고돼, 안 돼? 안 돼요. 뭐 이거 알고 있으면 끝났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원이 을하고 거짓말 하는데 관여했어, 안 했어? 관여를 했으면 같이 책임을 지겠지만 관여를 안 했으면 병은 책임져, 안 져? 안 져. 그럼 을이 책임질 때 한마디만 해주면 돼. 뭐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줘요? 잘하지. 아, 그래. 그렇죠. 생각이 안 나?
잘 좀 하지 그래? 아 그래 하여튼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건 사례형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이게 행정책임이요. 자 그러면 문제 접근해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갑은 을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을과 연대해서 부담하고 이때 갑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맞습니까? 2번 병은 을의 거짓 언행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 일체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고. 자, 을의 거짓 언행은 갑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등록관청은 갑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맞죠? 네. 맞죠? 이게 행정책임이에요. 행정책임 적으세요. 행정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무조건 직원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만 해요. 이건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거야. 행정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행정책임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됐어요? 네. 무조건 직원 때문에 취소 안 된다. 뭐 수험생들 보통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세 가지 책임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행정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을은 자신의 거짓 언행으로 1년하고 1천 갑 또한 을과 같이 처벌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갑 또한 을과 같이가 틀렸죠. 왜? 자, 을이 징역 받아도 갑은 징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의 행위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갑이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 대상으로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사고 쳐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줘 안 해줘? 해준다.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죠? 4번. 그래서 이제 고용인 파트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인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이거하고 책임 세 가지 됐어요? 그걸 응용할 줄 알면은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38페이지 인장 등록 들어갑니다. 자, 이론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인장 등록은 우리가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시점. 자, 소공은 고용 신고부터 업무 개시 시점. 그러면 중개 보조는 없어. 그래서 그 첫째 줄 개공하고 소공 가로로 묶고 업무 개시 시점 나와 있어요? 자, 그 시기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 근데 등록 처분 시기가 아니라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고용 신고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록할 인장 그 도표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법인 개공은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신고한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된 법인 인장.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법인 동그라미.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고 하면 틀려버려요. 대표자 X입니다. 자, 법인 자체의 인장. 근데 시험에 이제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면 또 좋다고 막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요. 법인 인장! 좋았어요. 근데 등록할 것은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핵심. 이게 분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법인 인장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등록할 것은 다 주된 사무소죠? 네. 등록관청이고. 근데 인장 등록하러 갈 때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나와 있어요? 네. 법인은 그래. 그럼 법인은 결국 인감이 등록이 된 것이 돼요. 인감증명서 떼다 주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넣었어요? 중이라고 넣으세요. 그 개인 그랬는데 중개인. 편집하면서 빠졌어요. 중개인. 뭔 개인? 중개인. 3번이 소공. 통 털어서 이제 개인들을 하래. 그러면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는 뭐가 나타나는지
성명 동그라미. 성명 동그라미.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정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자, 등록할 것은 등록 관청이고 등록 절차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그 규격에 맞는 인장을 딱 날인해서 뭐해서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그러면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인장을 등록했다가 변경 가능해요? 네. 며칠이네? 7일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7일 이내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럼 이걸 위반하면 임치. 개공이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죄제? 임치. 업무정지. 임치가 아니고 업무정지. 밑에 적어놔. 여백에다 적어놔.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 의무 위반.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한다 할지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이해됐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인장 등록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오, 좋아. 그러면 자, 문제 접근해 볼게요. 뭔 건? 접근 41번 문제. 문제집 41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개공 후 인장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었죠? 자, 개공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그렇게 나와있죠? 네. 고용인중 보조원 인장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질문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2번. 인장 등록 여부는 등록 중 교부 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도 관계없죠. 네. 그래서 뭐 교부 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에요. 등록증 교부 시. 자, 인장 변경 시 인장을 변경 후 7일 이내 등록관청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 맞습니까? 네. 맞고. 개공 경우 인장과 관련된 제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질서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질서벌이 뭐요? 과태. 과태료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여기까지. 그러면 계약이 무효입니까? 아니요. 계약 자체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 자, 제재만 받을 뿐 계약 효력은 전혀 관계없어. 여러분들 계약은 언제 효력 발생해요? 매매계약 언제 효력 발생해? 자,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장 등록과는 계약과는 효력과는 전혀 관계없어. 처벌을 받는 거지. 자, 그러면 43번. 다음은 개공 등의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법인 개공 후 인장 등록 방법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인감 도장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여기 인장에 관한 판례. 판례라고 적었어요. 이게 바로 유일한 판례. 인장 파트에서 유일한 판례가 이거야. 판례 지문 익혀두세요. 단원별로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는 익혀두셔야 돼요. 3번 법인 후 분사함소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맞고. 자, 개인 개공이나 소공의 인장 등록 방법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아요? 개인들은 인감증명서 제출해? 안 해? 안 합니다. 법인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안 해. 그 다음에 자 5번 시도지사는 소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6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자,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그 다음에 44번.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인장 문제. 개공하고 소공이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만을 써야 된다. 맞죠? 네. 2번. 개인 개공, 소공이 사용하는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자,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맞죠? 네.
자, 법인 개공은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된 법인을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등록인장 변경 며칠이네? 7일. 변경 등록 하라 그랬죠? 5번.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등록 후란 뜻은 등록 처음 시를 말해. 그러면 처음 시가 아니죠? 언제부터? 신청 시. 언제부터? 신청 시. 언제부터? 신청 시. 언제부터? 신청 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휴폐업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휴폐업도 이론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약집 39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휴업하고 폐업 들어갑니다. 자, 머리 굴려보세요. 일단 휴업하고 폐업은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입니다. 어디다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3개월. 초과란 거 흔들리면 안 돼. 이상 그러면 틀려고 그래요.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자, 2개월이나 이건 휴업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 미리. 그렇죠. 그럼 미리란 말은 사후요, 사전이요? 사전.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럼 미리 신고할 때는 그냥 합니까? 등록 좀 반납. 반납해야 됩니다. 자, 원본 반납해야 돼요. 4번. 원본이지. 그렇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휴폐업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줍니다. 자,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죠? 네.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자,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변경, 재개 마찬가지. 휴폐업, 변경, 재개 다 협회 통보사항. 됐어요? 그러면 이제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럼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건 뭐라 그래? 전자문서 X. 그렇지. 아, 좋았어요. 거의 합격권에 다 진입이 됐어, 지금. 합격권은 다 진입이 됐는데, 이제 100점이냐, 97.5냐, 그 차이 이렇게. 자, 전자문서 X. 전자문서 뭔 써? X. 그래서 그 제목에 전자문서 불가.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전자문서 안 돼. 안 돼. 네. 그 이유는? 등록증 반납입니다. 그러면 하나 주의할 거. 개공이 사망했을 때. 개공이 사망했을 때 폐업 신고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 3월하고 이거 6월하고 헷갈리면 안 돼. 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7개월, 8개월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요양, 또 입영, 또 취학, 그 다음에 이 밖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겁니다. 그러면 휴업에다가 휴업 기간을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변경은 신고요, 통보요? 신고요. 언제까지? 미리. 그렇지. 휴업 기간 변경도 신고인데, 언제까지? 미리. 자, 이건 전자문서 됩니까? 네. 왜? 그렇죠. 이미 반납된 상태죠. 이게 주로 이제 변경 연장일 건데,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그렇지.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개입니다. 이것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미리. 휴폐업도 언제?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합해서? 3개월. 그렇지. 자, 왜 대답 안 해요? 자, 뭔 미리? 그렇지. 별도로 대답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 언제까지? 즉시. 자, 우리 중개사법 기간 중에서 미리하고 즉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가장 빠른 거예요. 미리,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죠? 자, 즉시 돌려줘요. 그죠? 그럼 이건 전자문서 돼요? 네. 재개도 전자문서 돼? 네. 왜? 그래,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둘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몇 개만 더 정리할게요. 자, 휴업을 6개월 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재개 신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딱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하면
재개 신고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증 돌려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추가로 몇 가지 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는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보험이 만료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재설정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재개하기 전까지는 안 해도 관계없어.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요약집 40페이지. 자,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를 해놨어요. 자, 가볍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는 이게 비교 형태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쪽이 휴업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이 무슨 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합니까?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등록이 돼?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폐업이 가능해요?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등록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니까 그런데 결격 사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못하게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종합정리할게요. 여기는 사무소 둬야 돼? 안 둬야 돼? 둬야 되죠. 여기는? 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소 이전 가능합니까? 네. 여기도 사무소 이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 휴업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앞뒤에 공동사무소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네. 안 돼요? 네. 자, 공동사무소 내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안 돼? 네. X. 좋아. 사무소 끝.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업기간 중에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쭉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네. 자, 3개월 초과할 때 등록증 반납. 그러면 업무정지는? 안 해요. 등록증 반납 X죠? 네. 먼스. X. 먼스. X. X. 좋아.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재개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재개신고 뭐라 그래요? O. 여기는? X. 재개신고 X. 먼스? X. X. 그 다음에 둘 다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간판을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 확실해? 네. 그러면 써붙여놔야 돼요? 휴업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 중? 아니요. 안 써붙여놔? 업무정지 받았다고 안 써붙여놔요?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오, 그렇지. 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오, 좋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 중개사법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아. 근데 매수신청 대리. 자, 뒤에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유리창에다 써붙입니다. 써붙인 노란에서 법에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했지.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둘 다 협회에다 통보사항에 들어가? 네. 아까 휴업은 통보하라 그랬죠? 네. 업무정지도?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들어가요. 자격 취소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좋았어요.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앞뒤 배울 때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것만 협회 통보하라고. 기억나죠? 네. 이게 둘 다 통보사항에 들어가. 마지막 하나.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면 안 되죠? 네. 업무하면 어떤 죄에 들어갈까? 필치? 네. 틀렸어. 아니, 휴업기간 중에 일하면 안 되겠죠? 휴업신고 해놓고 하다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왜 100만 원이 과태료? 하여튼 내었어? 100만 원이 과태료. 아주 좋았어요. 왜 100만 원이 과태료냐면 구체적인 제재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100만 원이 과태료가 되겠어요? 자, 등록증 미개시로 처벌받아. 등록증을 휴업할 때 반납해놨죠? 그럼 개시하고 영업했어요? 개시하지 안 하고? 안 하고 영업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 과태료.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안 되죠? 이거 업무를 하다 걸렸어. 필치. 반드시 등록 취소. 그럼 무등록 업은 돼요? 안
안 돼.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바로 무등록이 된 건 아니에요. 자, 휴업 기간 중에 업무라면 100만 원이하고 같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라면 필요적 등록 취소. 자, 이런 것이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면 어떡해?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됐어요? 마지막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하고 같아요. 그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 초과해버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이제 휴폐업은 벌칙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문제 접근해 볼게요. 46번. 자, 문제집 46번 보세요.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자, 개공의 휴폐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자, 개공이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왜? 폐업할 때 등록 첨부해야 되죠? 네. 자,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으나, 맞죠? 네.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당해 중개월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맞았어요? 네. 맞구나.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한 후 휴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에 통보? 신고! 그렇지. 휴업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자, 개공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때는 언제나 등록관청에 신고. 아니, 3월 초과. 언제나 틀렸어요. 자, 3월 초과 할 때. 그러니까 2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되죠? 몇 월 초과? 3월 초과. 헷갈리면 안 돼.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47번. 47번은 이제 뭐 종합 문제예요. 기간 관련 문제인데. 자, 옳은 걸 골라라. 자,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됩니까? 네. 되고. 맞네. 이게 정답이고. 자, 2번은 방금 배웠죠. 자, 소공은 며칠이내 인장 등록해야 돼? 업무 개시전. 그럼 7일이 틀렸네? 네. 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이 틀렸고. 자, 개공이 소공을 고용할 때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10일. 아니, 고용 신고. 업무 개시전.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종료 신고가 10일.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종료 신고가 10일. 헷갈리면 안 돼. 자, 법인 개공 후 분사함수 이전할 때는 이전 후 분사함수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분사함수 이전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됐어요? 보조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다 틀려버렸어요. 자, 49번. 이것도 이제 종합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개공은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설명서 타당을 골라라. 개공이 폐업한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를 했어요? 그렇지. 미리.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그렇지. 좋아. 개공의 인장 변경은 5일 이내 등록? 7일. 인장 변경 7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3번. 개공이 5개월 휴업하고자 할 때는 5일 전까지 신고? 미리 신고. 미리. 자, 법인 경우에 분사함수를 두고자 하는 경우는 분사함수 소재에 관할 신고? 주된 사무소. 자, 개공이 공동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맞았어요? 네. 그럼 어떤 절차? 이전 신고. 이 앞뒤 했잖아요.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 게 아니라 이전 신고. 설치 신고한 게 아니라 이전 신고. 설치 신고한 게 아니라 이전 신고. 됐어요? 5번이 맞는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들어갑니다. 51번 보고 있어요? 자, 휴업하고 업무정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휴업 중인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은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맞죠? 네. 2번.
휴업 신고 후 재개업할 때는 재개 신고해야 하고 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된 자도 재개 신고해야 된다. 업무 정지는 재개 신고해 안 해? 그 이유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요즘 재개 신고한 이유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한 거거든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한 거. 그렇죠? 근데 업무 정지는 등록증 자체를 반납하지 않았어요. 디귿,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반납 맞죠? 업무 정지도 반납? 아니, 업무 정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등록증 반납 내가 종합적으로 적어줬잖아요. 종별 변경,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또 사무소 이전 신고, 또 휴업 신고, 또 등록 취소. 근데 업무 정지는 안 해.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 그러면 쫙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하여튼 니은 디귿은 틀렸네. 니을 휴업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둘 다 사무소 이전 가능하다 맞고. 자, 휴업 기간 중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가능하죠? 가능 안 해? 네, 안 되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할 때도 안 되죠? 무조건 안 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무조건 한대. 자, 그러면 이중 소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봐. 다 이제 합격권에 진입됐다니까. 자, 비읍. 등록관청이 휴업 신고를 받은 사항하고 업무 정지 받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개? 3개. 몇 번? 2번이요. 3번 찍고 나오면 안 되고. 자, 52번 문제. 신청서, 신고서상, 첨부서류 중 원본. 우리 법을 배우다 보면 원본도 있고 사본 제출한 경우 있죠. 원본을 물었어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하라고 했죠.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이전할 때 등록증 첨부하죠. 사본 원본. 원본을 첨부해야지 재발급 받잖아요.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서는 이거 등록증 반납해 놓죠. 이것도 원본 사본. 원본.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연히 원본 반납해야지.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입니다. 이 자격증은 대부분 확인서류죠. 근데 여기서는 사본이에요. 여기는 법이 안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바꿔야 될 건데 여기는 하여튼 사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신고서 보증 설정 신고할 때 왜 사본 첨부하겠어요?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할 때는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먹주로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업하고 폐업까지 공부를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휴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휴식이 생각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휴식이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